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Bài sao, gia đình 두 번째 단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단어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따라 읽어주세요. công nghiệp hóa, công nghiệp hóa, nghề, nghề, kinh nghiệm sống, kinh nghiệm sống, bậc, bậc. 네, 첫 번째 단어, 공예화. 자,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처음 듣자마자 여러분이 아마 뜻을 바로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국말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공업화입니다. 한자로 공업화라고 보시면 돼요. 공예화, 공업화. 자, 이런 단어들은 너무너무 고맙죠. 이런 단어들이 있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공예화에서 화 빼고 공예이라는 단어만 우리 공업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산업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같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히 공업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이 공예이라는 단어는 산업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예이라는 단어가 산업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 네, 여기 사진을 잘 봐주세요. cách mạng công nghiệp 4.0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우리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그리고 지금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베트남어로 cách mạng công nghiệp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예은 산업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공업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이 바로 산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cách mạng 공예 4.0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란 뜻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뻔한 한자어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꼭 잘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네.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근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레벨이 되면은 막 기억이 안 나는 단어이긴 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년간 가르쳐 본 결과 이 NGH가 반복된 경우 이 단어를 잘 못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NGH는 이렇게 한 번의 음절이고 뒤에 모음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잉해라는 단어 굉장히 우리가 초반에 배웠는데 뭔가 이제 중고급 수준에 나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전을 찾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뜻을 딱 보고는 뭐야, 나 이거 배운 단어잖아. 초급에서 anh làm nghề gì 할 때 직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배웠던 단어잖아 하면서 이렇게 좀 뒤통수를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단어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직업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단어 예시로 놔둔 단어 보시면 ngành nghề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같이 알아두세요. ngành nghề 하면은 ngành 이 분야라는 뜻이고 nghề 가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업의 분야니까 우리가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어느 쪽을 할 건지 이렇게 직종을 고르게 되잖아요. 그걸 바로 ngành nghề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h nghiệm sống.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kinh nghiệm 을 지난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sống 은 이미 알고 계시는 단어고 자, 그래서 kinh nghiệm 은 경험이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나한테 닥쳐와서 그것들로 인해 체득된 경험을 kinh nghiệm 이라고 한다고 배웠고요. sống 하면은 살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삶의 경험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요 kinh nghiệm sống 같은 경우는 어떤 삶의 스킬, 이렇게 역시 자기 개발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런 책도 있습니다. 보이세요? kinh nghiệm sống. 네, 그래서 삶의 경험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뭐 베스트셀러라고 쓰여 있고 아래 보시면 kinh nghiệm quý báu, quý báu 하면은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귀중한, 뭐 값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값진 경험 20개.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자, 그래서 kinh nghiệm sống 하면은 삶의 경험이란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bậc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급,
단계, 무슨 레벨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사다리, 그 다음에 계단의 단. 그래서 사다리나 계단의 단 하면 우리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을 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상적으로 급이나 단계, 뭐 쟤는 급이 안 돼, 뭐 저 사람은 급이 높다 이렇게 할 때잖아요. 그런 거를 바로 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말로 조금 중급 수준의 단어로는 껍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껍이라는 단어는 바로 한자어로 급이죠. 그래서 이 급이라는 단어 뜻은 똑같죠. 껍벅 같이 쓰게 되면 급, 레벨 이런 뜻이 되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에 어떤 뜻으로 나왔냐면은 이 짜매, 부모라는 단어 앞에 나와서 먹이 바로 부모 세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있고 부모 세대가 있으면 서로 단계가 다르고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먹자매 하면은 이 부모님이라는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닌, 그러니까 부모님 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가 나왔을 때 그 차이점과 그 차이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먹자매라는 말이 나오면 분명히 건가이 자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구분 짓는 개념으로 먹이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phù hợp với, phù hợp với, ở lại, ở lại, tìm việc làm, tìm việc làm, mức thu nhập, mức thu nhập.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phù hợp với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반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새로 나온 단어에 넣어보았습니다. 자, phù hợp với 하면은 수거처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phù hợp 이라는 동사 뒤에 với 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phù hợp với 세트가 되고요. với 뒤에 오는 어떤 명사와 부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phù hợp 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phù hợp với chuyên môn. 자, 이런 말 정말 많이 씁니다. phù hợp với chuyên môn. chuyên môn 하면은 전문 혹은 나의 전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대학교에서 베트남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럼 저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는 바로 띵후엣 베트남어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강사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거는 어때요? phù hợp với chuyên môn của tôi. 저의 이 전공 분야에 부합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전문 분야, 나의 전공에 맞는 일을 할 때, 이때 phù hợp với chuyên mô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phù hợp với chuyên môn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이 일이 좋아. 왜냐하면 내 적성에 맞거든. 내 전공에 맞아. 이렇게 할 때 phù hợp với chuyên môn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ở lại. 자, 이 단어 은근히 따로 라이 따로 뜻은 다 알고 계시는데 같이 나오면은 은근히 해석을 한 번에 쫙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머무르다란 뜻이에요. ở lại.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세요. 베트남에 여행을 가서 베트남에 한 5일 정도 머물렀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ở la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대말 떠나지 않고 머무르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ở lại 이러면은 떠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의 김태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베트남의 아주 미녀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노래도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가수로 전향을 했거든요. 가수로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Anh ơi ở lại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anh ơi 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겠죠. 이 화자는 여성이니까 ở lại 하면은 떠나지 마세요. 여기 있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의 제목이 있어요.
이 노래 굉장히 좋고 특히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이제 한편의 영화처럼 이 베트남의 고전 설화인 우리나라의 콩쥐팥쥐에 이제 해당하는 덤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연 덤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약간 재해석해서 마치 영화처럼 만든 게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공부 끝나시고 네, 시간이 되신다면은 유튜브에 Anh ơi ở lại 지푸 이렇게 치시면 그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베트남 이게 고대 어떤 왕실의 어떤 왕궁이랑 복식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앞에 이렇게 티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자체를 너무 예쁘게 뭔가 고대 한자처럼 알파벳을 써놨는데 저게 바로 Anh ơi ở lại 입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이 찌푸 네가 이 가운데 계시는 예쁜 아가씨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아가씨 한 분 있고 오른쪽에 이제 남자분 있죠. 네, 대충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아실 것 같지 않나요? 네, 내용은 뻔하긴 하지만 굉장히 노래도 감미롭고 영상미가 넘쳐서 네, 전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봤던,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 끝나시고 Anh ơi ở lại, 지푸 가수의 Anh ơi ở lại 라는 노래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네,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링크를 걸어드려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tìm việc làm.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tìm 이라는 단어는 찾다라는 뜻이고 việc làm 이라는 단어는 일인데 일자리로서의 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뭔가 업무를 하는 일이 있고 일자리로서의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việc làm 하면은 뭔가 내가 어떤 업무를 한다라기보다는 일자리, 네,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ìm việc làm 하면은 뭐를 찾는 걸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찾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구직하다, 일자리를 찾다가 바로 tìm việc làm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너 요즘 뭐해? 저 뭐 그냥 회사 다니면서 일자리 찾죠. 이렇게 할 때 tìm việc làm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트남에도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옆에 포스터 보시면 큰 글자만 볼게요. ngày hội việc là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việc làm 이라는 단어가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일자리를 찾고 어떤 취직하고 하는 그런 일자리라는 뜻이고요. 그 위에 ngày hội 하면은 뭐 축제 이런 말인데 사실은 박람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자리 박람회에 가면은 이제 채용을 원하는 많은 기업들과 그다음에 구직을 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구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죠. 이제 그런 거를 베트남어로 ngày hội việc làm 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일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Nhiều thanh niên cố gắng tìm việc làm ổn định. Nhiều thanh niên cố gắng tìm việc làm ổn định. new 많은 thanh niên 청년들이 cố gắng 노력을 하고 있네요. tìm việc làm ổn định. ổn định 하면은 안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ổn định 우리도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죠. tìm việc làm ổn định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다.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이 ổn định 이라는 단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이게 잘 안 잘리는 네, 소위 말해서 잘 안 잘리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tìm việc làm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네, 이거 công việc 이랑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việc làm, công việc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công việc 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내가 하는 그런 일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việc làm 은 일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mức thu nhập. 자, 이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일단 소득 혹은 수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벌이. 네, 내 벌이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할 때 내 소득 수준이 높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앞에 있는 단어 묵이라는 단어는 수준 정도라는 뜻이고요. 투nhập 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수입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 옆에 나온 한자 수입이 바로 투nhập 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 낮다라고 할 때 mức thu nhập cao, mức thu nhập thấ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세 개 단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thăng tiến, thăng tiến, nông thôn, nông thôn,
cách suy nghĩ, cách suy nghĩ.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 탕 tiến. 자, 이 단어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계속 단어 재밌다고 하네요. 저는 뭐랄까, 이렇게 한자어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굉장히 더 많은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단어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키워드 하나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단어 하나 외우면은 이 단어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버팀목, 네, 굉장히 좋은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어 참 좋아합니다. 탕 따로 띠엔 따로 공부해도 되는 이런 단어들이요. 자, 탕띠는 승진하다란 뜻이에요. 탕이라는 단어가 오를 승자, 띠엔이라는 단어가 나아갈 진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앞서 나아가는 걸 탕띠엔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진급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다른 말로 승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베트남어로 탕띠엔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승진하다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 잘 보이시나요? 로징 탕띠엔이라고 되어 있죠. 로징 하면은 여정, 뭐 절차, 네,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탕띠엔 하면 승진이죠. 네, 깨또한이니까 회계 직업, 네 하면 직업이고 깨또한 하면은 회계사라는 뜻이거든요. 회계, 뭐 격리부터 해서 회계 다 깨또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 보이세요? 우리가 방금 배운 먹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급이죠.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그래서 옆에 단어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일단 요 먹이라는 단어랑 탕띠엔이라는 단어만 어떻게 쓰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3년에서 5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승진하는 거를 바로 탕띠엔이라고 하고 이런 여정을 로징, 탕띠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 탕이라는 단어, 탕띠엔에서 탕이라는 단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탕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승자, 오를 승자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공부한 탕띠엔이라는 단어 승진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거를 다른 말로 탕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탕띠엔, 탕즉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자, 탕즉에서 즉은 그 직급 할 때 직자거든요. 직급. 그래서 내 직급이 대리, 뭐 과장, 뭐 팀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직급이 있죠. 그래서 탕즉이라면은 이 즉이 올라가는 거니까 바로 뭐 대리님에서 과장님이 되는 역시 승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옆에 단어는 앞에 단어를 제가 대문자로 처리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 이제 고유 명사가 된 명사이거든요. 탕롱. 자, 요 탕롱이라는 말이 탕이 오르다라는 뜻이죠. 혹시 롱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밍하롱, 윙하롱 하면은 바로 하롱베이라는 말이죠. 하롱베이는 전설이 있는데 내려오다 뭐가 롱, 용이 내려왔다는 전설을 가진 곳이라서 윙하롱, 하롱베이, 하롱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럼 이 롱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탕롱은 누가 올라간 거예요? 용이 올라간 거죠. 용이 우리 승천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노이의 옛날 이름이 바로 탕롱이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노이가 하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봉건 시대에는 탕롱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나요? 자, 저 멀리 마을이 있고 어떤 도시가 있고 그 위에 용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왕이 한 분 보이시는데 이 왕은 리타이또라고 해서 리 왕조의 시조인 리태조입니다. 이 리태조가 용이 승천하는 거를 보고 원래 수도가 호아르였었는데 이 호아르를 떠나서 하노이로 용이 올라간 것을 이 왕이 목격한 곳인 이 하노이로 수도를 천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탕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트남의 명실상부한 아주 오랜 역사 동안 1000여 년 동안 수도였던 하노이의 기원을 열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탕롱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탕이라는 단어 외우시면서 제가 짧지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노이의 옛날 이름은 탕롱이었고 이 이름이 왜 붙었냐면 이 탕롱 하노이를 수도로 선택한 왕 리왕조의 시조인 리태조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노이에 가시면 뭔가 어떤
그 가게나 상호명, 뭐 회사 이름이 탕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 이름이 탕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참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그렇죠? 네. 지루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재미있다고 여러분에게 최면을 거는데 재미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농톤. 자, 이런 단어 너무 좋죠. 자, 농톤 하면은 바로 농촌이라는 말입니다. 한자어로 바로 농촌이에요. 우리 이전에 농이 들어가는 단어, 농nghiệp, 농업이라는 단어, 농전, 농민이라는 단어도 공부했었죠. 그거랑 아울러서 농톤이라는 단어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자, 그 다음 단어, 깍승이. 자, 깍승이 하면은 바로 사고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깍이라는 단어가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숭이가 바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사고하다. 그래서 깍숭이 하면은 사고하는 방법이니까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예시로 나온 단어들을 볼게요. 깍숭이, 띠끗. 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깍숭이 하면 사고방식이고 띠끗 하게 되면 적극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긍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깍숭이, 띠끗이죠. 자, 그 다음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개 단어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dần dần, thay đổi, người khác. 네, 좋습니다. 자, dần. 자, 오늘따라 굉장히 단어를 한 번만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 만큼 이렇게 한국말과 베트남어의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dần 이라는 단어는 바로 점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시다면, 네, 저와 함께 그렇군요. 늙어가고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자, dần 하면 점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dần 이라는 단어는 동사 뒤에도 쓰일 수 있고 서술어 뒤에도 쓰일 수 있고 서술어 앞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시. Mặt trời nhú lên dần dần. Mặt trời nhú lên dần dần. mặt trời 하면은 태양이에요. 해. 자, 해가 우리 동이 튼다라고 하죠. 동이 튼다는 거는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new라는 단어가 새싹이나 이런 해가 이렇게 뜨는 거 혹은 자라는 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해가. 네, 그걸 바로 new라고 합니다. 그래서 mặt trời nhú lên dần dần. 그래서 해가 점점 떠오른다. 동이 점점 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dần não nhiệt 이렇게 하면 여기서 não nhiet이 바로 이제 서술어인데 não nhiet은 뭔가 이렇게 활기차다. 예를 들면 어떤 분위기가 달아오르다. 예를 들면 어떤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의 열기가 거세지다. 이런 표현을 não nhiet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ần não nhiet 점점 달아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thay đổi. 자, thay đổi 하면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변화하다, 바뀌다 이런 뜻도 있고요. 혹은 목적어랑 같이 오게 되면은 변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1번 뜻으로 많이 볼 건데요. 자, 옆에 있는 단어를 읽어볼게요. thay đổi rất nhanh. 하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các thành phố ở phía Nam. 자, 예를 들면 các thành phố ở phía Nam thay đổi rất nhanh. các thành phố ở phía Nam thay đổi rất nhanh 하면은 베트남의 도시들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이런 문장에도 쓸 수 있겠죠. 자, thay đổi, 변화하다, 바뀌다, 혹은 변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네, 오늘 자꾸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네, 주말에 내내 놀다가 놀진 않았죠. 이제 다른 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제 또 마음을 다잡고 독해 강의를 찍다 보니까 뭔가 항상 이게 긴장이 돼요. 네, 뭐 늘 그렇지만요. 자, người khác 하게 되면은 người khác 하면 굉장히 쉬운 단어이죠.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의가 사람이고 khác 이 다른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중요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đối xử với người khác như bạn muốn họ
đối xử với mình. Đối xử với người khác như bạn muốn họ đối xử với mình. 자, 여기 đối xử 라는 단어가 대우하다,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을 대하다가 바로 đối xử với người khác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đối xử với người khác, 다른 사람을 대해라 new처럼. 만, 당신이 만 하면은 여기서 이 글을 보는 혹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만, 당신이 무언 원하는 것처럼. họ đối xử với mình. 당신이 그들이 당신 자신에게 대하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우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라는 말이죠. 요거 여러분 혹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베트남어로는 루어트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철학 수업으로 갔는데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던가요? 네, 이리 갔는데 어쨌든 좋은 예문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좋은 예문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단어 공부하시면서 뭐 좋은 말도 배우고 노이스 포잉의 칵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을 대하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제가 급하게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공부가 이제 마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독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